오늘 몇 번째인지도 제가 조금 가물가물하지만 오늘은 이제 measured foliation이라는 이제 오브젝트를 다룰 거고요. 네, 이거를 다루기 위해서는 역시나 이제 내용이 어려울 때는 마음이 고향인 토로스로 항상 가서 조금 생각할 마음 좀 편한데요. 항상 가장 구체적인 표현도 있고 하니까요. 네.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릴 때 일단 타이크먼 스페이스가 항상 마킹에 끄어져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그러니까 펀더멘털 그루비 제너레이터가 어떤 커브로 가는지 저희가 알고 있다고 치고 다른 커브들을 조사를 할 때 지난 시간에는 이런 인터섹션 넘버를 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인터섹션 넘버라는 것이 알제브릭 인터섹션 넘버가 아니라 이제 그 지오메트릭 인터섹션 넘버, 그러니까 절대값을 취해줘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차원적으로 약간 손해가 보는 것 같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변수를 충분히 예를 들면 2개가 아니라 여기서 3개를 쓰면은 이제 커브를 결정해 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인터섹션 넘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은 그 지금 얘를 뭐라 할까요? 시그마라고 하죠. 네, 서피스를.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호모로지 클래스 2개를 가져오면은 그거 사이에 인터세컨 넘버를 재주는 거기도 하고 여기서 이제 절대값을 취해주면 지오메트릭 인터세컨 넘버가 됐던 건데 사실 얘는 이제 호모로지에 코호모로지를 이렇게 취해졌다고 봐도 되겠죠. 네. 코호모로지가 이제 호모로지 읽어주는 거고 펑카의 듀얼리티로 요거는 네, 좋은 대칭성이 성립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이것인데 이것은 이 해석은 다르게 말하면은 예를 들면 빨간색으로 재고 싶으면 그러니까 빨간색하고 예를 들면 저 초록색하고 이제 만나는 횟수를 재고 싶으면 저렇게 잴 게 아니라 이제 지금 여기서 파란색이 더 낫겠습니다. 네, 파란색으로 하죠. 네. 한마디로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이 파란색 이제 커브들을 약간 옆으로 옮겨서 그러니까 이렇게 한마디로 원폼을 약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옮겼다는 것은 폴리에이션이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그 방향으로 이제 서피스를 폴리트 하고 싶다는 것인데 폴리에이션 용어가 익숙치 않으시면 그냥 이제 이거 유니버설 커버에서 보면 이 파란색에 해당하는 녀석들 그리프트들 그러니까 걔네 이제 다른 걔네들을 쭉 호모토피해서 이렇게 이 파도를 만들어 주시고요. 이 파도에 솔직하게 얼만큼 갔을 때 여기까지 갔을 때 길이가 뭐 1이다 하면은 예를 들면 커브가 한 바퀴 돌았을 때 얼마만큼 갔느냐를 재주면 그게 1이다 라고 하면은 이제 인터세컨이 한 번 되었다고 치고 얘는 다른 커브는 뭐 요렇게 갖다 치면은 한 바퀴를 돌 때 한 번 그러니까 1만큼이 아니라 예를 들면 2만큼까지 가야 한다. 그러니까 네. 그러면은 그 녀석은 사실 파란 커브하고 2번 만났어야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빨간색은 요렇게 될 거고요. 초록색은 한 번 갔다가 자기 자리로 바로 돌아오지 않고 한 바퀴 더 감겨야 뭔가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요런 녀석이어서 2번 만났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이런 원폼이 있어서 그 원폼을
컵을 따라서 적분해줬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은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요 값들을 이제 그 오메가를 고정해 놓고, 그러니까 오메가가 이제 코딩에서 읽어준다고 치고 각 값말을 따라 가지고 그걸 적분했을 때 얼마가 나오느냐를 이제 오메가 예를 들면 몇 개에 대해서 재면은 그 커브가 결정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봤던 거랑 다름이 없는데, 여기서도 주의해야 할 것은 커브는 여전히 오리엔티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값을 적분해서 재는 것은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무엇이 되어야 하냐면, 이 절대값을 재준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는데, 이 절대값을 재준다는 것은 한마디로 약간 그러니까 사인드 매저가 아니라 이제는 매저 같은 것을 재주는, 그러니까 스트릭트, 그러니까 포지티브 매저를 재주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 폴리에이션 있을 때 그 폴리에이션에 트랜스퍼스하게 갔을 때, 예를 들면 이렇게 거꾸로 왔으면은 이거를 캔슬 아웃 됐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것 또한 적분을 해준다고 치고 재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잘못 그렸는데, 예를 들면 1까지 갔다가 돌아왔으면, 예를 들면 이런 아크는 값이 1 빼기 1은 0이 아니라 실제로 이만큼의 길이를 가졌다라고 생각해주는 그런 값말에 따라서 이제는 어떤 어떤 매저를 재준다고 생각하는 그런 거를 생각해야겠고요. 그러니까 언오리엔티드 커브를 재주는 센스에서는. 그래서 폴리티드가 되어 있고, 그러니까 어떤 선들이 평행을 이제 따라 있어서 그 파도를 따라서 이제 거슬러서 얼마나 가는지 재주려고 하는데, 어떤 방향을 가든 순방향을 가든 역방향을 가든 저희는 이제 그걸 구분 안 하고 그 매저 자체를 재주는 그런 오브젝트를 생각해서 이런 녀석, 그러니까 폴리에이션에 따라 가지고 매저가 주어진 이런 녀석을 이제 매저드 폴리에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짓은 좀 멍청한 짓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만히 있는 아크를 약간 퍼터웨이에서 이렇게 하면 항상 포지티브에 좀 갔다가, 원래는 이렇게 갔을 때 캔슬 아웃이 되어야,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퍼터웨이 해도 의미가 없다, 캔슬 아웃이 되어야 예를 들면 호모토피 클래스 안에서 재주는 게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커브가 서피스 딱 고정이 된 게 아니라 걔를 호모토피를 해서 자유롭게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흔들어서 값을 계속 키울 수 있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자는 거는, 일단 그리고 한 가지 더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아크였다고 치면은, 예를 들면 그냥 서피스 위에서 어떤 아크였다고 치면은, 얘는 호모토피를 봤을 때 그냥 줄여버리면, 그냥 한 점을 그냥 축소를 시켜버리면은 매저 값을 재었을 때 0으로 보내버릴 수 있다는 건 약간 뭐 믿을 수 있겠죠. 그래, 사실 그냥 아크에 대해서 재는 건 의미가 없어요. 원래 애초에 인터섹션 이제 폼을 이제 아크들 사이에서 잰 것이 아니라 호모로지 클래스에서 잰 것처럼. 그래서 사실은 클로즈 커브에 대해서 훨씬 더 의미가 있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일단은 아크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걔네가 클로즈 커브에 작용할 때 제일 좋게 작용한다는 걸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모티브가 되어서 이제 저희는 하이퍼볼릭 서피스, 그러니까 지너스카 2 이상인 서피스를 다루려고 하는데요. 여기에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문제점이 이미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 커브에 대해서 요 커브랑 인터섹트를 하는, 예를 들면 횟수를 재어주는 이제 매저 폴리션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방금 한 것처럼 이 커브를 약간 옆으로 움직여서 서피스를 폴리에이트 해주려고 하겠죠. 참고로 폴리에이션이란 말을 처음 들어보셨다면 막 특별한 정의가 있고 특별한 정의는 있겠지만요. 그러니까 엄청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 그냥 n 디멘저널인 그 스페이스를 약간 코디멘전 원일 필요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코디멘전 k인 이제 쌈매니폴드들로 그 유니언으로 이제 저거 로컬하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근데 걔들끼리 저거 로컬하게 이제 겹치지 않고 이렇게 말 그대로 옆층 구조가
약간 지층처럼 이렇게 쌓여 있는 그런 거를 폴리에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앰비언트 매니폴드가 폴리에이티드 되어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주로 이제 서피스를 이제 커브들 혹은 커브가 아니더라도 원 매니폴드들도 이제 폴리에이션 하고 싶은데요. 이런 녀석은 폴리에이션 만약에 해서 완벽하게 닫혀버리면은 여기 이렇게 닫혔다면 그건 이렇게 토러스가 되어버렸을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 토러스 다루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이런 리프까지 나오고 싶으면은 여기 사이를 이렇게 메꿀 수 있어야 하는데 안 메꿔지겠죠. 메꾸려면은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딱 닫히는 게 아니면은 이리로 멀리 가게 되고 멀리 가게 되고 네. 그러니까 네 이렇게 되어버리죠. 자, 잘 그린 게 맞는지 좀 헷갈리는데요. 잘 그린 게 네, 맞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지는데 여기 제가 너무 작게 그렸으니까 조금 확대해서 그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냐면 이런 리프가 있고 이렇게 가는 리프가 있는데요. 여기에 또요. 문제는 여기에 딱 닫혀서 이제 아무 문제가 없게 만들어졌다면 그건 토러스가 되어야 하고요. 근데 지금 이 구멍이 이제 방해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주변에서 보면은 표시 좀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근처에서 이제 이러한 일을 보면은 빨간색 있고 파란색 있는데 이제 옆에 파란색은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빠져가거든요. 그러니까 빨간색을 크로스하지 않고 넘어가 버리잖아요. 빨간색을 타고 가잖아요. 그리고 아래쪽에서 그러니까 이 점선 모양을 보면 얘는 빨간색 마찬가지로 타고 왔다가 파란색 방향에 약간 빠져버리는 이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여기 1번이면은 여기 2번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아직 빨간색 만약에 안 채웠다 치고 예를 들면 이점 근처를 이제 채워주려고 하면은 여기까지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잘 되어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쪽에서 봤을 때 빨간색을 딱 넣어주기로 하면은 이렇게 넣어주기로 하면은 이쪽도 이렇게 썸메니폴드 구조가 잘 지나가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여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점이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게 이제 지더스가 있을 때 문제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거 만약에 넣었다 치면 여기도 마찬가지 일이 벌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싱귤러리티 허용을 해줘야 해요. 그러니까 보통이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서피스 위 일반적인 이제 점들에서는 이런 구조가 나타나지만 몇몇 파이나이트 점들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든지 혹은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든지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일부 허용을 해주는 그런 구조를 이제 싱글러 폴리에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제 하이퍼보릭 서피스로 갈 때 포기를 해야 하는 어쩔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인 거예요. 토러스에서는 이런 일이 없어도 되는데 그리고 토러스는 실제로 이런 건 없어야 하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서피스에 이제 옆층 구조를 준 것을 싱글러 폴리에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고 싱글러 폴리에이션 플러스 그러니까 인그리디언트가 첫 번째는 싱글러 폴리에이션. 그러니까 싱글러 폴리에이션이란 것은 이런 이 썸메니폴드 하나하나들 얘들 리프라고 부르고요. 네. 그러니까 서피스를 이제 넌 싱글러 리프 대부분하고 싱글러 리프도 몇 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싱글러 리프에서 빠져나오는 그런 이제 그 썸메니폴드 여러 개로 분해를 해놓은 거랑 마찬가지인데요. 두 번째 이제 매저를 주는데 매저는 어떤 식으로 주냐면 이런 식으로 줍니다. 리프 두 개가 있고 그러니까 그 리프가 중간에 어떤 경로를 겪었는지는
제가 말을 잘못하려 했는데, 네. 리프가 예를 들면 있고, 걔네가 이렇게 사이에 중간에 싱글러리티 없이 이렇게 만약에 쭉 갔다고 치면은, 그러니까 지금 요게 서피스 위에 있는 거예요. 서피스 위에 있는데 여기에 이런 아크가 첫 번째로 있었고요. 두 번째 아크가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여기 각각의 점들마다 이 걔가 속해 있는 리프만 타고 가가지고 반대쪽으로 갈 수 있는 게 보이시죠? 이거를 리프와이즈 호모토피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자기가 속해 있는 리프를 벗어나지 않고 이제 땡겨주는 그런 호모토피를 좀 취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두 아크가 그런 의미에서 호모토피 하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 메저를 첫 번째 아크에 따라 적분한 거랑 두 번째 아크에 따라 적분한 거랑 같다라는 것을 이제 require를 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를 요구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어떤 메저에 하냐면 서피스 위에 각각의 아크 위에서 아크들마다 이제 저희가 메저를 줄 건데, 그 메저의 성질이 이러해야 한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 정의상으로는 폴리션은 네, 그냥 이렇게 잘 정의가 되어 있고, 메저드 폴리션에서 나타나는 메저는 이제 각각의 아크 요런 거, 이거 길이가 얼마니, 이거 길이가 얼마니, 요거 한 바퀴 감았을 때 요거 길이 얼마니, 이런 것들 이제 값을 하나씩 주는 것인데, 그 값들 사이의 관계가 요런 관계를 만족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아크랑 여기 있는 지금 이건 조금 별로 좋아 보이진 않으니까요. 여기 있는 아크랑 예를 들면 요 두 개는 값이 어떠해야 하겠냐 하면 그런 것은 같아야 한다. 리플에 따라서 네, 끝점 밑에 중간점을 다 쭉쭉 옮길 수 있는 녀석은 값이 같아야 한다. 라고 저희가 요구를 해주는 아크들의 이제 길이를 주는 방식이라면 이제 그걸 메저드 폴리션을 부르는 거죠. 네. 자, 여기서 아니요. 네. 나중에 가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메저드 폴리션이고요. 그러니까 싱귤러 폴리션 플러스 아크들을 주는 메저. 싱귤러는 어떤 센스인가요, 정확하게? 싱귤러는 그 모든 점이 이런 차트를 가지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포인트가 보이시는 것처럼 네. 이렇게 이 점의 경우에는 걔가 어떤 원 매니폴드에 속해 있는 건 아니에요. 정확하게는. 지금 세 개의 반직선에 속하게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 파이나이트 개만 어드밋을 해주고 나머지 점에서는 대부분 예를 들면 이런 점들은 또 로컬하게 봤을 때는 폴리시 잘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 구조를 감사합니다. 싱글러 폴리시라. 네. 네. 혹시 다른 질문 계실까요? 이런 폴리에이션은 그 네. 캐노니컬하게 선택할 수 있나요? 네. 이제 그걸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다양한 센스가 있지만 첫 번째로 이 메저 폴리에이션 자체는 제가 호모토피도 취하지도 않고 서피스가 있을 때 각 점의 폴리에이션 구조 어떻게 되는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메저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아크라는 거는 그러니까 서피스 내가 여기에 아크를 껐다면 여기에 끈 거지 이거를 막 이렇게 옮기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피스 그 자체에 제가 하나의 디클레어를 한 것인데 이제 그런 센스가 등장합니다. 저희가 서피스 하나를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걸 호모토픽 클래스를 가지고 얘기를 했잖아요. 타이크노 스페이스 경우에는. 네. 다시 말하면은 제가 어떤 예를 들면 네. 서피스 위에 그러니까 서피스 자체를 흔드는 거는 생각하기
사실 번거로우니까 반대로 서피스 위에 있는 오브젝트는 흔들 수 있다고 치면은, 예를 들면 한 이제 매저 포지션을 끌어놨다 치더라도 아크가 이렇게 있었다가 이렇게 이거를 딴 데로 움직여 버리면은, 혹은 이렇게 줄여 버리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 길이가 뭐 0으로 보내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 뭐 아크들에 대해서 홈오토피를 취해주면은 길이가 0으로 가버릴 수 있으면은, 우리는 지금 홈오토피를 약간 인베리언트하다고 해야 할까? 네. 그러니까 홈오토피를 감안해서도 의미가 있는 그런 값들을 얻어내고 싶은데, 매저 포지션이 과연 그거에 적합할까?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반대로 매저 포지션 자체도 서피스 위 오브젝트니까요. 이거를 흔들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제가 이렇게 끊어놨지만 여기를 예를 들면 이랬던 거를 약간 이렇게 포탑을 할 수가 있겠죠. 네. 로컬하게. 물론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진행해 나가면 한마디로 그 서피스 위에서 아이소토피라는 작업을 할 수 있을 거고요. 이거는 네, 어쨌든 간에 여기에 있는 아크의 길이를 좀 변화시킬 여지가 좀 있어요. 네. 예를 들면 특정 그 아크 근처만 약간 벌려버렸다든지, 그러면 파도 개수를 몇 개 안 지나게 되니까 이제 길이가 줄어드는 효과가 같겠죠. 그건 반대로 얘기하면 그 매저 포지션 자체는 가만히 놔두고 아크를 그냥 줄여버리는 작업하고도 비슷할 거고요. 근데 이거랑 또 다른 작업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싱귤러리티가 이렇게 있었다고 쳐보죠. 그러니까 매저 포지션 이렇게 있었고, 예를 들면 등고선처럼 제가 그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0이었으면 여기가 예를 들면 마이너스 0.1이었고 0.1이었고 0.2였고 해서 여기 차이는 예를 들면 그러니까 0.2만큼 나니까 여기 길이는 0.2가 이렇게고요. 네. 뭐 그런 식이었다고 칩시다. 네. 등고선을 네. 이렇게 줬었다고 쳐보죠. 0.1이겠네요.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변화시키냐면, 여기 부분을 아예 쭉 그냥 합체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0.1, 0, 0.1, 0.2는 맞는데, 그러니까 이런 작업도 홈오토피를 허용해 주면은, 그러니까 요 메저드 포지션이 이렇게 이제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길이는, 그러니까 아크도 마찬가지로 홈오토피 딸려왔으면 여기 길이는 계속 0.2가 되겠지만, 만약에 아크가 여기에 계속 남아 있었으면 길이 좀 바뀌겠죠. 자, 요런 것을 이거는 나중에 이제 화이트헤드 오퍼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크를 퍼터블 할 수 있든 아니면은 매저 포지션 이 두 가지 방식으로 퍼터블 할 수 있든, 이런 퍼터블 허용하면은 아크의 매저 되는 게 의미가 있나? 대부분은 그 아크의 매저를 이제 홈오토피에 취하면 0으로 잴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아크에 대해서 재는 게 아니라 진짜 재고 싶은 거는 커브예요. 진짜로 재고 싶은 것은 여기에 커브가 있을 때 이 커브는 홈오토피를 취해도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제 포지션이 이쪽에 이렇게 재고 있고, 여기 둘레를 한 바퀴 돌면은 한 1 정도를 재고 있다고 치면은, 요거 자체는 커브는 끝점을 만약에 붙여두는 상태라면은 한 점을 축소를 못 시킬 거고요. 그러니까 축소시킬 수 있는 이런 뉴 호모토픽한 커브는 저희가 다루지 않기로 했고, 이런 non 트리비얼한 커브를 다루기로 했으니까 그런 커브들은 이런 간단한 호모토피만으로 길이가 0으로 될 거라고 단언할 수 없어요. 만약 끝점을 계속 붙들고 있어야 한다는 가정이 들어간다면요. 마찬가지로 이 메저드 폴리에이션을 이런 식으로 퍼터블 한다고 해서 여기 커브의 0을 항상 만들어줄 수 있을지는 또 자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커브의 경우에는 커브는 한마디로
이제 S1에서 이제 서피스로 가는 거죠. 그런 걸 호모토피를 취해준다든지, 네, 혹은 메저 폴레이션 자체들도 이제 커브에 액트하는 녀석으로 봤을 때에는 이제 호모토피를 잘라줘도 논트리비얼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취할 방식은 관점은 이제 메저드 폴레이션은 이제 이거는 그 set of curve라고 하겠습니다. set of 커브들의 이제 실수값을 하나씩 읽어주는 함수로 보겠다고 하면은 요거는 사실은 0이 아닐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러니까 그러고 이렇게 했을 때 마찬가지로 호모토피를 약간 허용을 해주는 호모토피를 약간 허용해주는 그런 데피니션을 만들고 싶으니까 이런 작업들 메저드 폴레이션에 취해줄 수 있는 아이소토피와 와이트헤드 오퍼레이션을 취해가지고 캐노니컬한 폼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모든 메저드 폴레이션이 이제는 다 다른 건 아니에요. 서피스 위에서 호모토피를 취해줘서 이렇게 약간 퍼터블 해준다든지 아니면 싱글러리티까지 이렇게 합체를 해준다든지 이런 작업 만약에 허용을 했다 치면은 우리가 메저드 그렇게 이제 이큐버넌스 클래스를 잘라준 거죠. 그 이큐버넌스 클래스들은 우리가 어떻게 예를 들면 코딩해서 줄 수 있지, 어떻게 분류할 수 있지를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줘야 이제 타이크맨 스페이스하고 같이 볼 수 있는 오브젝트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잘라주지 않으면은 그거는 서피스를 호모토피를 자르기 전에 얘기가 되는 거고. 자, 네, 제가 갑자기 추상적인 얘기 좀 많이 했는데요. 한 가지 중요한 예시를 보겠습니다. 메저 폴레이션 예시를 좀 봐야겠죠. 초반에 토러스 얘기 쉬운 걸로 다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요. 토러스 때 제가 이제 웨이셔널 포인트가 있고 이레이셔널 포인트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바운드리 걔네는 커브 혹은 슬로프라고 말씀드렸고 그 슬로프란 게 지금 여기서 보시는 이제 폴레이션과 비슷한 거니까 이제 매저 폴레이션에도 이제 웨이셔널한 매저 폴레이션이 있고요. 이레이셔널한 녀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보려고 하는데요. 토러스에서는 레이셔널한 거는 클로스 커브 하나로 나타났었거든요. 근데 이제 서피스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제 클로스 커브 하나에서 출발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저 질문이 네네네. 있는데요. 네네네. 그 메저드 폴리에이션의 메저가 지금 컨스턴트 제로 같은 건 이야기 안 하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네네네. 정확하게 어떤 메저인가요? 네. 네, 제가 너무 나이가 지나갔네요. 그냥 제로가 아닌 포지티브 매저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전체 집합이라고 불릴 만한 것도 별로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전체 집합을 얘기를 하려면 사실은 좀 얘기가 좀 이상해지겠죠. 그러니까 그냥 에디티브하고 각 아크에 사실 나중에 컵을 줄 거지만요. 각 아크의 값을 이제 넌 네거티브하게 주는데 실제로 스트릭트 파지티브하게 이제 매저를 가져가는 녀석이 하나는 있다. 그 정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그젬플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방금 아까 이미 보여드린 그 이그젬플을 다시 가져올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아까 제가 여기에 이렇게 싱글리티가 만들어지게 되고 폴리에이션을 이렇게 만들어 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그림이 납득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됩니다. 자, 이 녀석의 경우에는 첫 번째로 제가 이제 제 볼 커브는 이런 녀석이에요.
제가 좀 일부러 위글위글하게 그렸는데 이 녀석은 얘 자체를 재주면은 이제 폴리에이션 이렇게 되어 있을 테니까요. 예를 들면 한 바퀴를 이렇게 치죠. 그러면 여기 진폭이 예를 들면 뭐 0.2였으면은 0.2를 몇 번 왔다 갔냐 해서 한 0.6 정도 되겠죠. 그런데 예를 들면은 이 폴리에이션 자체를 여기에 맞춰가지고 아이소토피를 해주시든 아니면 이 커브 자체를 이제 아이소토피를 해주시든 상관없어요. 얘는 사실 이렇게 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파란색 일부러 이렇게 위글위글하게 그렸지 걔는 사실 여기에 리프하고 호모토피 하거든요. 그렇게 호모토피를 취해주면 값을 0으로 만들 수가 있겠죠. 리프에 따라서는 이제 매저 변화가 없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녀석의 경우에는 이제 이 파란색, 사실은 이 파란색의 호모토피 클래스를 따라서 요 메저드 폴리에이션을 재어준다는 것은 걔의 호모토피 클래스 안에 있는 representative 중 요 값이 제일 작은 녀석을 재어주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하면 호모토피의 인베리언트한 이제 값을 읽어주는 셈이 되겠죠. 근데 지금 이 메저랑 이 커브의 경우에는 이게 0이라는 거죠. 하면 클로스드 리프의 호모토피 클래스 자체는 제가 봤으면 0이라는 거죠. 반대로 메저 폴리에이션 있을 때 어떤 커브가 쟀을 때 클로스 그러니까 0이 나왔어요. 요 값이. 사실 제가 좀 치팅했는데 인피니멈이라고 하죠. 네. 만약 0이 나오면 그건 클로스드 리프랑 호모토픽 할까요? 그러니까 메저가 0 이꼴 그 메저 폴리에이션에 이제 클로스드 리프랑 호모토픽하다. 인가는 사실은 아닐 수가 있거든요. 왜냐? 여기 요 커브를 보겠습니다. 요 커브는 재었을 때 그냥 딱 봐도 여기에 약간 트랜스포스하게 지나고 있으니까 네. 이제 파지티브한 값이 읽힐 것 같죠. 네. 그 아크 사이 제가 이것도 너무 임플리시트하게 지나갔는데 그러니까 이제 로컬하게 봤을 때 서로 다른 리프면 그 사이에는 파지티브한 값이 들어가야 합니다. 여기를 0으로 주면 안 돼요. 네. 이거는 파지티브에는 항상 줘야 합니다. 네. 제가 아까 너무 그냥 아크 하나가 0이 아니면 된다. 제가 너무 얼버무렸는데 정확하게는 이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커브가 있을 때 아크가 있을 때 그걸 로컬하게 잴 때 여기 값이 예를 들면 0.1일 수도 있고 뭐 0.0이어도 되고 상관없는데 파지티브한 값은 들어가야 해요. 로컬하게 점프가 있었다면. 네. 그렇다고 치면은 이 커브는 파지티브한 값을 가지게 될 거예요. 이거 당장 퍼터브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 것 같진 않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요거 조금만 더 그 그림을 잘 그려보면요. 저 커브는 이제 잠시 네. 요런 녀석하고 호모토픽 하거든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여기 이 귀퉁이 두 개를 이쪽으로 끌어당겼다고 생각하세요. 네. 호모토픽 할 수 있겠죠. 네. 사실 로드맨이 하는 사람들 이런 걸 그냥 그림만 그려놓고 땡치는 경우가 좀 많은데 제가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여기 근처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근처에 지금 제가 이렇게 리프가 점점 개수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한마디로 이쪽으로 더 올수록 손해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이렇게 끊겨 있을 거고요. 리프를 더 채워넣으면 이렇게 되고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손해라고 볼 수 있는 게 얘 입장에서는 중간에 이렇게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리프들이 있어요. 자기한테. 이런 리프들이 좀 있어요. 물론 이쪽에 완전히 다 채울 수는 없고요. 왜냐면 이쪽에 지너스가 들어가야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 초록색이 이 초록색이 오른쪽 부분에서 얘가 봤을 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빨간색
아크가 주는 매저는 약간 가짜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호모토피를 하면은 그러니까 초록색이 호모토피를 해서 이렇게 빠져나왔다고 치면은 여기에서 카운트 되는 매저는 카운트가 안 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레프렌티브 잘못 뽑은 게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 녀석한테는 걸리지 않도록 여기 점을 빼주는 거예요. 이쪽으로. 네. 그렇게 하면 적어도 자, 네, 요 리프에 걸렸기 때문에 생기는 매저 값은 좀 빼질 수 있을 거고요. 요 리프에 걸렸던 매저 값은 좀 빼질 수 있겠죠. 이거를 더 땡기면은, 그러니까 이 초록색 손잡이를 이쪽까지 땡기면은 이 리프조차도 카운트를 안 하게 될 겁니다. 지금 이 그림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리프가 여기까지 뻗어 있어도 매저드 폴리에이션에 커브 자체가 걔를 터치 안 하게끔까지 밀고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얘를 터치했기 때문에 생겼던 매저는, 네, 요거는 이제 초록색 이렇게 빼주면은 여기 왕복 부분은 이제 빼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초록색이 지금 이런 식으로 사실 여기 싱글러한 리프가 있었죠. 그러니까 여기 싱글러리티 있었죠. 그리고 여기도 싱글러리티 클로스 커버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녀석에 가까이 가져가주면 가까이 가져갈수록 사실은 이렇게 매저 값이 0에 가까워져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싱글러 리프 외에 가졌던 이 보통 리프들 있죠. 그 리프들 어느 거든 간에 제가 호모토피에 충분히 해주기만 하면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물론 호모토피를 끝까지 가면은 이제 이멀전이 아니게 되기 때문에 초록색이 한마디로 이 빨간색 한번 감았다가 다시 자기 자신을 뒤로 갔다가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그림을 다시 따로 그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빨간색이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있었다면요, 초록색이 얘를 따라왔다가 감았다가 뒤로 돌았다가 마찬가지 한 바퀴 더, 네. 그런 녀석이 되기 때문에 얘를 빨간색에 완전히 끝까지 붙여버리면 매저 값이 0이 되는 건 맞는데요. 이멀전이 아니기 되기 때문에 규칙 어렵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인피니멈을 취하면 굳이 미니멈까지 갈 필요가 없죠. 네. 그래서 인피니멈 자체는 0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어려운 얘기를 굳이 한 이유는 뭐냐면 이 값이 여전히 0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이 경우에는 이제 이 커브의 경우에는 클로스 리프가 아니었죠, 사실은. 하지만 이 클로스 리프로, 그러니까 싱글러 리프들로 이루어진 그 스파인으로 호모토피를 해줄 수가 있었죠. 네. 더 일반적으로 네, 일단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이 예시에서 지금 보실 수 있듯이 어떤 커브의 이제 매저 값을 0으로 만드는 매저 솔루션이 존재합니다. 가장 쉽게는 이렇게 클로스 리프로 바로 만들어버리는 방법이 있고요. 그 클로스 리프로 굳이 만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걔가 호모토피를 해서 이멀전이 되는 서피스 위에 싱글러한 원매니폴드 스트럭처,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초록색 원리 이렇게 있었으면은 걔는 잘 적으면 이거를 2번 갚는 녀석으로 호모토피를 해줄 수 있다라는 뜻이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로부터 시작하는 매저 포메이션 만들어준다고 보셔도 되고요. 네. 아무튼 간에 이런 녀석을 레이셔널 매저 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센스에서든 그 한 커브의 값을 0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녀석.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은 그건 결국에는 무슨 말이냐면은 클로스드 리프로 이루어진 녀석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클로스드 리프가 이렇게 커브를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스파인을 만들어도 되고요. 그러니까 싱글러리티에 좀 포함을 해도 되고요. 상관없습니다. 그런 클로스 리프로 이루어진 이제 클로스 원 썸 매니폴드가 있다면은 그런 녀석은 반드시 어떤 커브에는 이제 매저를 0으로 줄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레이셔널
하다고 하고요. 반대로 이레이셔널 혹은 어레이셔널이라고 부르는 것은 어떤 커브를 재든 간에 계획값을 0으로 재주지 않는 녀석을 얘기하죠. 그거 같은 경우에는 그리긴 쉬운데 사실 그렸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그러니까 이레이셔널은 클로즈 리프가 없이, 아마도 제가 여기 이렇게 리프를 그려놨는데 이렇게 뱅글뱅글뱅글 계속 도는 거예요. 절대로 자기가 겪어왔던 리프에 닿으면 안 되고요. 얘들은 어딘가로 계속 돌고 있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한테 결코 오면 안 돼요. 그런데 이것만은 지금 충분한 것도 아니에요. 제가 서피스에 닫혀야 한다고 했으니까 그거 바로 옆에도 리프가 또 있어야 해요. 또 있어야 하고요. 일종의 스페이스 이런 필링 커브처럼 돌아야 된다는 건가요? 네, 이런 녀석들이 셀프 인터섹션이 생기면 안 돼요. 그게 생기면은 그거에 해당하는 호모토픽 클래스 커브는 값을 0으로 가진다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사실은 실수 게이, 그러니까 그 카운터 결혼 안 되고요. 실수 게이 리프들이 쭉 서피스들을 다 채우고 있는데 절대로 자기 자신한테 돌아오지 않는 그런 녀석을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요거를 만들 수 있냐? 제가 예시를 드릴 수 있는 거는 이 얘기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아마 건희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서 얘기 지금 하려고 했는데요. 다른 한 가지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 매저 폴레이션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요. 일단 폴레이션을 만들고요. 최소한 싱글러 폴레이션을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에 컨포멀 스트럭처가 있으면요. 컨포멀 스트럭처 있으면 각 점마다 여기 실수 방향이 있고, 정확하게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쿼드라틱 디퍼런셜이라는 거 얹어주면요. 쿼드라틱 디퍼런셜은 별로 다른 게 아니고요. 그냥 홀로모픽 펑션을 생각할 수 있겠죠. 네. 근데 홀로모픽 펑션을 그냥 생각하면은 컨스턴트 펑션밖에 없을 테니까 이제 사실 메로모픽 펑션을 생각해 줘야겠죠. 근데 그 메로모픽 펑션이라는 것은 여기 차트 사이에 이동을 해줄 때 펑션 값이 변하긴 변하는데 그 변하는 방식이 어떻게 되느냐, 그 차트 익스플레이션 방법을 가지고 값이 이렇게 변한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였죠. 근데 그 방식이 이제 그 원제로 방식이 아니라 원원 방식이면은 그런 값을 얹어줬고 뒤에 dz 스퀘어가 꼽혀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서피스 전체에 이제 정의가 된 것이 되는데요. 제가 그걸 깊게 들어가려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홈오모픽 펑션 비슷한 복수 해석적인 무언가의 이제 오브젝트가 있습니다. 근데 그 오브젝트가 해줄 수 있는 제일 좋은 역할은 뭐냐면요. 여기 차트에 실수 방향이 어딘지랑 이제 복소수 방향이 어딘지를 디클레어 잘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QZ, DZ 스퀘어라는 이제 오브젝트가 등장하는 건데 이제 그걸 스퀘어를 취하면은 이제 QZ 스퀘어, 뭐 DZ 이런 게 되는데요. 일단 DZ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런 게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초이스가 두 개 있으니까 양수인지 음수인지 이런 건 구분 못하지만 얘가 실수인지 아닌지는 이 브랜치 컷에 의존하지 않고 선택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각 점마다 얘 실수 방향이 어디냐 혹은 음수 방향이 어디냐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이제 서피스를 실수 방향을 쫙 채워서 보면은 그런 폴레이션이 될 건데 문제는 이 QZ라는 녀석이 제로를 가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제로인 지점에서는 QZ는 이제 대충 ZK생이랑 비슷하니까 요 같은 경우에는 노트 취해 보면은 이제 Z 요런 오브젝트 취해 보면은 얘 같은 경우에 실수 방향에 해당하는 게 여러 개가 생기니까 자연스럽게 싱귤러리티가 생기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역시 복수해석적인 얘기지만 QZ의 제로 무조건 있습니다. 그 개수는 당연히 지너스에 의존하고요. 당연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싱귤러리티 생겨나는 개수랑 똑같고요. 네. 그래서 이런 오브젝트가 있으면은 이런 싱귤러 폴레이션 자체는 굉장히 내추럴하게 만들어져요.
심지어 쌍으로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실수 방향이 있고 복소수 방향이 있으니까 심지어 트랜스퍼스한 거를 두 개 동시에 만들어내준 효과가 됩니다. 제가 여기서 너무 뛰면 안 되겠지만은 이 QZ들의 이제 스페이스가 디멘전도 이미 잘 알려져 있고요. 사실은 이제 타이크맨 스페이스의 이제 코탄젠트 방향을 언급해 주는 것인데 제가 얘기하려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이제 메이저가 어떤 걸 증명했었냐. 아마 82년도 이쯤일 겁니다. 이 QZ의 공간에는 자연스러운 이제 어떻게 매트릭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르벡 메저 같은 걸, 매트릭 메저를 르벡 메저 같은 걸 줬다 치고 어떻게 파라미터를 했을 때, 그러면 almost sure하게 almost every QZ가 무엇을 주냐? gives right to 뭔지 모르겠지만 메저 포레이션을 주는데요. 그러니까 싱글러 포레이션을 주는데요. 포레이션 that corresponds to irrational measured population 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거 증명 자체는 굉장히 논트리벌하고 그 싱글 포레이션에서 메저를 어떻게 얹어준다는 것인지 또 논문을 읽어야 알 수 있겠지만은 제가 그냥 드리고 싶은 얘기는 국제적으로 싱글 포레이션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그걸로 시도해봤을 때 거의 그냥 almost sure하게 이레이셔널이 얻어져요. 웨이셔널보다도. 그러니까 클로스리프가 그냥 감긴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우연스러운 일인 건 알겠는데 단 하나 나타나지 않고 모든 리프가 뺑글뺑글 돈다라는 게 almost sure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non constructive 하지만 그냥 연결점이 하나 있으니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린 거였고요. 네. 제가 오늘도 약간 목표했던 거에서 벗어나서 약간 좀 뛰었는데요. 그래도 할 건 해야죠. 이제 메저드 포레이션의 예시를 봤으니 파라미터라이제이션 해서 이제 클래시파이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정확하게 클래시파이보다는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이라는 말이 더 정확할 것 같고요. 그 전에 지금까지 했던 얘기에서 너무 이상하거나 말이 안 되는 얘기가 있으면 조금 지적해 주시겠어요? 제가 방금은 좀 급하게 뛴 점이 좀 있습니다. 쿼드라틱 디퍼런셜 이런 걸 설명 제대로 안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쿼드라틱 디퍼런셜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타이크문 스페이스에서 사실 굉장히 내추럴하게 나타나는 오브젝트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타이크문 스페이스에서 각 방향의 지오대식을 타이크문 지오대식이라고 그릴 때 어떤 방향을 긋겠느냐 그거를 가이드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놈을 어떻게 주냐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지만은 그 쿼드라틱 디퍼런셜의 스페이스가 여기 방향을 결정해 주는 게 맞고요. 그러면 당연히 각 방향으로 갔을 때 내가 어떤 바운더리 포인트에 도달하겠냐 혹은 그냥 이런 그러니까 half infinite ray 자체를 걔네들 모임 자체를 하나하나의 바운더리 포인트로 얘기를 해주면 안 되냐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냥 한 점에서 봤을 때 내가 이 방향을 쭉 갔을 때 어느 바운더리 포인트로 갈까? 라는 컨셉을 이제 비주얼 바운더리라고 하는데요. 근데 얘네가 내추럴하게 이렇게 가는 방향 자체가 예를 들면 이 실수 방향을 늘리고 복소수 방향을 줄이고 이런 느낌이란 말이죠. 그거는 다르게 말하면 트랜스버스한 이제 플레이션이 있을 때 한쪽 방향을 죽여버리고 한쪽 방향을 늘려버리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 수동화섭의 액션하고 비슷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로 쭉 갔을 때 결국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겠냐라고 하면은 한 방향을 줄이고 한 방향 살림이 그 살림 메저드 플레이션 자체로 도달을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쿼드라틱 디퍼런스 자체는 싱귤러 플레이션이 생각하고 메저 플레이션은 메저 언더저니까
메저를 잘 얹을 수 있냐? 라는 퀘스천이 자연스럽게 등장하고요. 만약에 잘 얹을 수 있다면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이제 털스턴 바운더리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걔네 한마디로 바운더리 포인트는 메저드 플리션이다. 물론 좀 잘라줘야지만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거 두 개가 컴패터블 하냐라는 얘기고요. 그런 퀘스천이고요. 이 지금 철학은 메이저가 얘기를 한 것은 almost sure한 방향으로는 일치를 한다. 그러니까 비주얼 바운더리 쭉 갔을 때 그 비주얼 바운더리 포인트는 털스턴 바운더리 한 점하고 대응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물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우선 털스턴 바운더리 여러 점에 대응하는 비주얼 방향도 있어요. 네. 있지만 almost sure하게는 그렇게 된다. 라는 측면이어서 사실은 네, 요 두 픽처를 지금 저희가 이제 융합을 시키고 있는 과정이긴 합니다. 복수 쪽에 하시는 분이 계시니 네, 이걸 조금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만약에 포저틱 디퍼런셜을 처음 보셨다면은 그냥 복수 해석하고 접점이 좀 있구나 네, 라고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떡밥 감사하고요. 네. 나중에 바일 피터슨 매트릭과 타이키 멜러 매트릭에 대해서 그쪽으로 설명해 주시는 건가요? 그렇죠. 제가 타이틀 매직을 설명 안 했으니까요. 네. 일단 네, 저것은 격가지로 남겨두고요. 그럼 파라메트라이제이션을 조금만 설명을 더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번에 커브 파라메트라이즈 하셨던 거 혹시 기억하신다면 항상 어려운 얘기는 이제 쪽에 가서 얘기를 하는 게 더 도움이 되겠죠. 저번에 토러스랑 다른 이제 하이퍼볼릭 서피스의 특징은 쪼갰을 때 페어 펜치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메저드 플리에이션 있으면 걔네는 이렇게 펜치로 쪼갠 녀석으로 리스트릭을 하면은 여기에, 그러니까 이 위쪽에 리스트릭이 된 어떤 것이 보이겠죠. 그러니까 이 페어 펜치에 어떤 메저드 플리에이션을 주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페어 펜치에 메저드 플리에이션을 어떻게 줄 수 있는지부터 분류를 해야 할 건데요. 가장 일반적인 경우, 저번에 말씀드린 걸 혹시 기억하신다면 저번에 커브의 경우에는 가장 일반적으로 양 바운더리 다 이렇게 연결되는, 그러니까 이쪽 바운더리 출발해서 이쪽으로 가는 것도 있고 이쪽에서 출발해서 이쪽으로 가는 것도 있고 이쪽에서 출발해서 이쪽으로 가는 것도 있는 그런 게 제일 일반적인 케이스라고 말씀드렸어요. 멀티 커브 분류할 때 지난 시간에. 그 메저드 폴리에이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 바운더리에서 이 바운더리를 가는 파지티브 메저가 좀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좀 마찬가지고 그런 경우가 제일 일반적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 파지티브 메저 여기까지 끌고 왔다 치면은 여기 싱글리티가 무조건 보이게 되겠죠.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이런 모양이 보이는 게 제일 정상이에요. 제일 일반적인 케이스예요. 페어 펜치에서. 근데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 예를 들면은 여기 사이에 안 이어지는, 그래서 얘랑 얘만 있는 그런 케이스의 경우에는 얘를 좀 더 가져왔는데 여기 안 생기고요. 오히려 이렇게 생기고요. 네. 자, 이렇게 하겠네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싱글리티가 생기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고요. 네. 그러니까 뭐 이 케이스 다 그리진 않을게요. 그러니까 여러 케이스들이 있는데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랑 정말 흡사하다는 얘기 그냥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난 시간에 어떻게 했냐면 여기 바운더리에 멀티 커브가 몇 번 지나냐를 셌었고요. 이 바운더리 몇 번 지나냐, 이 바운더리 몇 번 지나냐, 그 정수값 3개를 셌었죠. 근데 그 정수값 3개가 웬만한 경우에는 트라이앵글 이니퀄리티를 만족해야 될 거고요. 그게 제일 일반적인 케이스이고
하나가 만약에 극단적으로, 그러니까 이 바운더에 있는 아크가 없다라고 치면은 약간 그 트라이앵글 이니퀄리티에 넘어서서 다른 페이스로 가게 되는 어시메트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세 개의 정수값을 가지고 어떤 그 이니퀄리티에 만족하는 그런 코디네이션이 읽혔었거든요. 메저드 플레이션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다만 저희는 이 컵에 대응하는 게 멀티컵이랑 만나는 인터섹션 횟수가 아니라 걔가 메저 플레이션에 재어지는 메저 값이 되겠죠. 그럼 이젠 그냥 양의 실수값이 되는 거예요. 양의 실수값 3개가 마찬가지인 이니퀄리티에 만족을 하면은 걔는 이제 멀티커브가 아니라 그 메저드 폴리에이션을 코디네이트에 재주는 거고요. 그래서 깊게 들어가지 않지만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서피스가 있고요. 페어 펜치들을 이렇게 쪼개졌다 치면요. 하나쯤 더 넣겠습니다. 하나쯤 더, 네. 자, 예를 들면 이렇게 쪼개졌다고 치면요. 메저 폴리에이션은 그러니까 이미 메저 폴리에이션은 뮤라고 하죠.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호모토피를 잘라주는 과정이 있으니까요. 아이소토피 그리고 그 화이트헤드 오퍼레이션에 불리는 그 두 개로 변형을 시켜서 어떤 다른 녀석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 다른 녀석으로 가져가면 어떤 폼이 나오게 되느냐. 일단 만약에 요 커브가 이런 커브들이 그 메저드 폴리션을 안 지어졌다 치면은 여기 팬츠 안에는 그 폴리션이 잘 들어오지 않아야 하고요. 일단 메저 폴리션 여기 안에서 승부를 다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쪽 안에서 다 승부를 봐야 하고요. 여기는 0이라고 치고요. 이쪽 안에서 승부를 어떻게 보느냐.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 여기 커브에 몇 번 감기게 되느냐. 그러니까 여기 커브에 잠깐 메저가 얼마 적히게 되느냐를 재어주고요. 그걸 가지고 여기 안에 이제 폴레이션을 이런 형태로 캐노니컬하게 만들어 주는데요. 이번에도 여기에 붙일 때 어떤 트위스트로 붙여줘야 하느냐를 읽어줘야 합니다. 그거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 예를 들면 지금 이 컵의 경우에는 그림이 별로 안 좋은데 예를 들면 여기 트위스트를 하죠. 그러면 그림이 잘 안 보이나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커브가 받게 되는 매저값도 읽고 이 커브를 여기를 따라서 한 바퀴 돌렸을 때 자, 좀 잘 못 그렸는데요. 조금 수정 좀 하겠습니다. 조금 네 여기서 하죠. 그러니까 요 커브에 걸리는 매저값을 한번 읽어주고요. 요 커브에 걸리는 매저값을 한번 읽어주고 네. 그 두 개를 읽어주면 이 파란색에 따라서 제가 두 페어 펜치를 몇 도로 돌려서 맞춰줘야 하는지를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여기에 그러니까 이 서피스에 이제 메저 폴리에이션을 하나 만들어 주고요. 혹시 기억을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까 여기 커브에 대응하는 메저 폴리에이션의 이 서피스 전체를 확장해 줬잖아요. 이런 느낌으로 여기 0인 부분에 메저 폴리에이션을 더 당겨와서 확장해 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여기 커브가 0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사실은 유지가 되면서 네. 예를 들면 여기 안에만 메저 폴리에이션이 있는 것이랑 사실 같은 효과를 줘요. 전체 서피스 위에서 생각해보면 예를 들면은 여기 이런 커버가 걸렸었는데 제가 여기에서
값을 읽었을 때 값이 3이어야 했다고 쳐요. 그러니까 여기에 막 이제 리프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읽어보면 3이었었는데 제가 이 리프들을 좀 널찍이 땡겨와서 이렇게까지 해서 여기까지 걸쳤을 때 3이라고 하면은 사실 이 커브는 이 서피스 안에서 짜이는 게 아니라 여기 전체를 어차피 다 훑고 가기 때문에 얘에 걸리는 매직 값은 달라지지 않거든요. 이런 식으로 서피스 위에 있던 것을 이제 전체 서피스로 당길 수가 있고요. 그렇게 인라지화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요약을 해드리면은 이메일 메저드 솔루션은 어떤 서피스 위에서 이렇게 페어 펜트 여러 개 있는 크로니컬한 버전들을 이어붙은 형태를 전체 서피스로 일라지를 한 것. 시랑 항상 이퀴버넌트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걸로 항상 아이소토피 및 화이트헤드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만들어줄 수 있어요. 네. 제가 오늘 일부러 이 부분에 대한 디테일을 그렇게 많이 가져오지 않았는데요. 왜냐하면 이 부분 자체는 증명은 그러니까 케이스가 굉장히 많은 이제 손에 더럽히는 작업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져야 하고요. 제가 말로 막 얼버무렸던 것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각 이제 페어 펜치 바운더리에서 몇 도로 부채하는지를 이 커브 두 개를 읽을 수 있다 이런 것도 제가 많이 얼버무린 측면이 있고 한데 그래도 핵심은 그것입니다. 서피스 위에 이런 페어 펜치로 잘라주는 커브들로 사실 3D-3D입니다. 그래서 3-3D 그 다음 그 커브들에서의 트위스트를 읽어주기 위해서 거기에서 몇 도로 조여서 붙여주는지 읽어주기 위해서 필요한 녀석이 첫 번째로 기본 커브 3-3개 거기에 더해서 얘네의 변형 그러니까 이걸로 한 바퀴 돌렸다고 표시하겠습니다. 네. 걔네가 3-3개 얘네 각각이 뮤 값이 얼마냐 를 읽어주면 파라메트라이제이션이 9G-9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네. 물론 이미 실수값을 다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양수야하고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 삼각 부등식 혹은 치우친 부등식 그걸 만족하는 그런 녀석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은 멀티커브도 이것도 디멘전까지 지금 얘기를 할 수 있는 게요. 그 토러스 예시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커브가 예를 들면 이 빨간색하고 한 번 만나면서 파란색하고 한 번 만나는 건 두 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파란색이 이렇게 감길 때랑 네, 반대 방향으로 감길 때랑 두 가지가 있으니까 네, 구분을 못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한 커브를 새로 더해줘서 읽어줘야 했고 그런데 얘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둘 다 1이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두 개가 대응이 되는 것인데 하나를 만약 고정했다 치면 얘의 네이버후드에서 얘의 근처에서 1, 0.9가 몇 개인지 혹은 뭐 1.2, 1 이런 코디네이트이 어느 거에 대응하는지 보면은 그러니까 로컬하게 봤을 때요. 로컬하게 이 두 값이 다 0이 아닐 때 하나가 더 있어야 둘 중 하나인지 구분해 줄 수 있지만 만약에 그 중 하나 초이스를 취했다 하면은 그 근방에서는 이거에 대응하는 코디네이트 몇 개일까라고 생각해보면 그거는 한결 결정이 되는 게 맞거든요. 토러스에서 네, 더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그러니까 이 코디네이트 뭐든 간에 앰비게이티를 요거랑 요거 두 개를 줬다 치면은 하나는 빨간색에 이 방향으로 가고 파란색에 이렇게 얹은 거고요. 하나 빨간색에 거슬러서 가고 파란색 얹어준 이것인데요. 네.
이 두 개 중 어느 것인지는 파란색이랑 만나는 횟수고 빨간색이랑 만나는 횟수로 결정할 수가 없지만 얘를 선택한 뒤에 슬로프가 약간 비슷한 것, 그냥 빨간색, 파란색 B가 1대1이랑 약간 비슷한 녀석을 보면은 걔네는 하나씩 골라지는 게 맞거든요. 왜냐면 다른 리프트들은 다 이쪽에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를 고정해주고 얘 네이버드에서 봐주면 1대1 된다 이거죠.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두 코디네이트이 전부 0이 아닌 차트에서는, 그런 차트에서는 얘가 필요가 없어요. 얘가 필요가 없고 로컬하게 봤을 때는 60-6개로 충분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각 메저드 플레이션마다 이 두 개를 읽었을 때 값이 0이 아닌 그런 이 펜치 디컴포지션 일단 잡아주고요. 걔 네이버드에서만 생각하자라고 했을 때는 이 좌표가 필요가 없어집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로컬리 60-6 디멘저널이 맞고요. 네. 이제 이게 실제로 유클리디언 보일이 된다는 것은 조금 더 이제 웍이 필요한데 아무튼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호메오모픽2 이걸 뭐라고 써야 하죠? 60-6라고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디멘전에 하나 깎여놨는데요. 네, 하나 깎여야 맞는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그 얘네 사이에 이니퀄리티가 존재를 하고 있어가지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타이크맨 스페이스 자체는 60-6 디멘전에 맞고요. 걔의 바운더리에 해당하는 이제 보일 자체는 60-7이 되는 건데, 네. 그래서 오늘 설명까지 하면은 러프하게나마 제가 메저드 플레이션이라는 녀석이 어떻게 공부가 되는지를 얘기를 드린 건데요. 다음 시간에 이제 목표로 한 것은 이제 구면 안에 채워야겠죠. 이 채우는 녀석이 정확하게 타이크무러 스페이스가 된다라는 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토폴로지컬 스페이스에 인베딩을 시켜야 하나가 다른 거에 바운드로 나타나게 되고, 네. 실제로 디멘전도 잘 일치한다까지를 다음 시간에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메저드 플레이션 정의를 한 다음에 갑자기 네, 뭔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코딩까지 읽어버려서 조금 많이 나른 감이 있긴 한데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질문으로 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질문이 있는데요. 네네네. 네. 지금 그 메저드 폴리에이션을 준다라는 게 원래 갖고 있는 스페이스에서 주어진 뭐 볼륨 메저 같은 거를 쪼개거나 이런 거랑은 좀 다른 이야기인가요? 네, 조금은 많이 다르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원래 그러니까 오브젝트 자체는 concrete하게 서피스 위에 얘는 차트도 다 고정해 놓고 이제 제자는 오브젝트를 다 고정해 놓고 재는 것이 맞는데요. 문제는 그렇게 정의를 한번 한 다음에 저희가 홈워터를 확 잘라줬단 말이에요. 홈워터를 자르는 게 사실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메저 자체가 로컬하게 제재하는데 로컬하게 그렇게 포터블을 해서 뭘 될 수 있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관점이 어떻게 된 거냐면 concrete하게 그러니까 concrete하다는 얘기는 홈워터표를 자르지 않고 마치 그럴 때는 저는 상상은 그냥 이거에 더 가깝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QZ, DZ 스퀘어를 줄 때 QZ 막 홈워터표 흔들고 그러지 않죠. 그러니까 QZ는 각 점에 달려있는 값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폴레이션도 각 점에 로컬하게 어느 방향에 한다는 게 확실하게 정해지는 그런 센스에서 폴레이션을 다 정해놓고 커브들 각각이 랭스를 그 메저로 재었을 때 그러니 이제 오브젝트 자체는 without 홈워터피로 해서 define 메저드 폴레이션들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regard as functional on curved 아크랑 커브드에 대한 펑셔널로서 봐주고요. 여기까지는 홈워터피 없이 이해하는 것인데 요거를 빌어다 와서
호모토피를 호모토피가 있는 상황에서 잘라주는 상황에서 해석하기 위해서 regard as functional on homotopy class of curves 이렇게 봐주는 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볼 수 있는 이렇게 보는 과정은 아까 말씀드렸듯 커브 자체에 재는 게 아니라 그 커브 호모토피 클래스 안에서 값이 미니멀한 거 그거 인피멈 취해준다라고 했으니 이제 호모토피 클래스에 대해 재주는 게 맞고요. 이 이후부터는 완전히 앰비언트 서피스에 어디에서 내가 보여줬다 이런 걸 완전히 잊어버려 주는 거예요. 완전히 잊어버리고 오로지 그 호모토피 클래스 오브 커브들의 값을 보여주냐 펑셔널로서 성질이 어떻냐만을 봐주는 겁니다. 그러면 폴리에이션들이 이제 각각 그 라인이 이제 형성이 될 때 네. 서로 간에 어느 정도 이제 디스크리트한 간격 같은 게 있는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아까 스페이스 필링 하듯이 뭔가 덴스하게 약간 채우는 그런 식으로 되는 건가요?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요. 토러스에 생각해 보면 두 가지 방식이 있죠. 그 두 가지 방식이 사실은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레이셔널 폴리에이션 한마디로 커브 하나를 가져와서 걔를 일자리 돌린 녀석의 경우에는 얘의 특징은 뭐냐면 여기 간격하고 여기 간격하고 독립이에요. 제가 여기 0.1 줄 수 있고 여기 0.3 줄 수도 있고 0.2 주고 0.2 줘도 되죠. 이걸 이제 메저 센스를 봤을 때는 유니클리 엘고딕하지 않다고 말을 하는데요. 한마디로 얘가 캐리할 수 있는 메저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위에서 이제 보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얘네는 전부 다른 커브로 이제 내려가는 별개의 커브의 리프트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만약에 토러스 위에 이레이션을 방해를 하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런 두 개의 평행선에서 출발했다고 쳐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 간격이 여기에 또 다른 리프트가 있는데 이 사이 매점을 어떻게 줘야 하냐라고 얘기를 해보면 여기에 이 선이 뺑글뺑글 돌아서 무조건 이 선에 가깝게 언젠가 한번 옵니다. 이레이션을 하니까요. 그리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여기 간격이 유클리디안 센스에서 만약에 같았다 치면은 얘도 얘 비슷하게 오겠죠. 그러니까 유클리디안 비슷하면 실제로 메저 자체도 내가 똑같이 줘야 하냐. 위에선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만 내리고 여기는 가만히 있고 여기는 줄이고 이런 게 가능했는데 여기는 가능하냐면 여기에서 제가 척도를 준 게 이쪽은 무조건 옮겨지게 되거든요. 그건 다시 말하면 위에서 봤을 때 여기 선들이 다양하게 있고 내가 유클리디안 간격도 물론 있겠지만 그거 말고 여기는 그대로 여기는 좀 늘려 할 수 없나? 라고 하면은 얘는 사실 엄청 먼 곳에 이쪽에 생기는 리프트를 이쪽으로 다시 당겨 와 보면은 얘랑 거의 비슷해지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렇게 흘러갔을 때 무조건 이쪽으로 다시 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는 사실상 유클리디안 메저밖에 줄 수가 없거든요. 네. 한마디로 이렇게 갔을 때 다시 계속 돌아오고 스페이스 전체 필링하는 그 엘고디시티 때문에 메저에 대한 엘고디시티가 생긴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하이퍼웨이 서피스 가서 얘기해 보면은 만약에 클로스 리프가 있다. 클로스 리프가 있으면 땡큐입니다. 왜 땡큐냐? 한마디로 제가 이렇게 플레이시 되어 있다 치고 이쪽에 줘야 하는 메저랑 이쪽에 줘야 하는 메저는 별개예요. 여기를 얘는 전체 한꺼번에 스케일 0.2 하고 여기 스케일 막 1.1 정도 스케일 해도 메저는 완전 퍼펙트하게 정해지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레이션을 한 그런 메저 플레이션의 경우에는 싱글러 플레이션 자체 구조가 이런 짓을 못하게 해놨어요. 걔가 캐리할 수 있는 메저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개의 스케일링, 그러니까 전체를 한꺼번에 스케일링 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업투 스케일 하나밖에 없고요. 그거를 그 싱글 폴리에이션은 메저 센스에서 유니클리 엘고딕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저 폴리에이션으로 커브를 뭔가 측정을 한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길이 같은 걸 측정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만나는 뭐 점들의 개수랑 그 간격으로서 측정을 한다로 생각을 하면 되는 거네요. 어떤 의미에선 그렇고요. 네네네. 어떤 의미에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독립인 경우에는 혹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 처음에 이제 커브 몇 개 잘라주고 그 커브를 이제 도형에서 채웠다 이렇게 했으면은 그 커브 인터섹션을 재주는 거에 약간 제너럴리제이션 맞는데 다만 멀티 커브 할 때 저희가 봤었죠. 그 예를 들면 커브가 여기에 있고 여기에 하나 있을 때 여기에 곱하기 2하고 여기 곱하기 1 해도 되고 여기에 곱하기 3하고 곱하기 2 해도 되죠. 그러니까 전부 멀티 커브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한마디로 여기 코에피션트 독립인 거예요. 이거를 이제 매저 폴리션을 가져와 보면은 얘를 필링을 해서 지금 사실 위에가 네, 그거를 그린 건데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채워지게 되겠죠. 네. 네. 여기 필링을 한 거랑 여기를 이렇게 인화제 한 거를 봤을 때 여기에 해당하는 거는 얘랑 인터섹션 횟수를 읽어줄 거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거는 얘랑 인터섹션 횟수를 읽어줄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여기에 이거 한 바퀴를 했을 때 곱하기 3으로 해줬으면 그건 여기 멀티컵에 여기 3을 얹어준 거랑 대응하는 거고요. 여기 한 바퀴 돌았을 때 2가 읽힌 다음에 그건 여기 곱하기 2를 해준 거고요. 그러니 이 경우에는 각 커브 인터섹션을 재주는 게 맞는데 여기 개수는 독립이 하는 게 맞고요. 그런데 이런 얘기 안 일어나야 이레이셔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듯 그러면 이레이셔널은 그런 커브 하나에 혹은 멀티컵에 대응하는 게 아니게 되겠죠. 네. 그리고 이 관점이 또 유효한 것은 매저는 사실 여기 꼭 3을 줘야 필요가 없잖아요. 정수일 필요 없고 여기 0.3을 줘도 되잖아요. 한마디로 여기 원래 정수값을 주는 것이 멀티커브였다면 한마디로 멀티커브가 레티스처럼 어떤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인데 그게 정수값이 코에피션트가 읽혔던 거라면 그것을 인터폴레이트 해주면 그 값을 3도 되고 2도 되면 2.5는 왜 안 돼? 라고 해준 게 사실 그 메저드 펑션 죄송해요. 메저드 폴리에이션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릴 때 이미 스포를 했지만 사실 사이즈를 하는 관점은 중간에 매저고 뭐고 이제 잠시 잊을 거예요. 나중에 다시 등장할 수 있는데 매저고 뭐고 다 있고 커브들이 호모토픽 클래스에 작용하는 펑셔널이야. 한마디로 커브 각각의 값이 얼마가 이제 부여가 되어 있다. 딱 그것만 기억하고 갈 거예요. 그것만 기억하고 가야 타이크물 스페이스하고 합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너무 말이 많네요. 한 가지 특징이 그게 있거든요. 커브 컴플 그 메저드 폴리에이션의 경우에는 아까 요거를 인라지한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계속 땡겨온 그 메저드 폴리에이션의 경우에는 요거 다시 했을 때 당연히 요건 0이 되었었고요. 이레이셔널의 경우에는 방금 제가 한쪽에 출발했을 때 뺑글뺑글 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스페이스 전체를 돌아서 자기 자신으로 계속 돌아오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기다리면 그러니까 이 점에서 출발해서 쭉 돌았을 때 충분히 기다리면 자기 자신으로 언젠가 굉장히 근처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돌아올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그 조그마한 아크 하나 꺼주면은 커브 하나 완성이죠. 네. 그러니까 그 커브의 경우에 지금 이 리프레젠티티브 자체가 여기 굉장히 작은 아크 이 하나만이 이제 매저 값이 갇히게 되고요. 그래서 그 입장에서는 이 선에 한번 출발했을 때 쭉 돌았다가 이렇게 왔을 때 보면은 이 커브는 값이 예를 들면 0.3이었고 다시 더 기다려가지고 한 이 정도 이번에 0.01이다. 그러면 더 짧아졌죠. 그러니까 더 메저 센스에는 더 작았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0이 된다고 말은 못하지만 이렇게 기다리는 충분히 많이 기다리기만 하면은 커브들의 매저 값을 제가 원하는 만큼 작게 잡을 수 있어서 인피멈이 사실 0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한 호모토픽 클래스 안에서 잡은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or autopictus of cars 로 생각했을 때는 이게 0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타이크맨 스페이스에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랭스를 재는 방식이 있는데 그 랭스를 재면은 절대 인피멈이 0으로 못 가거든요. 제가 C 스토리 한 거 말씀드렸잖아요. 제일 작은 게 존재를 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두 펑션은 본질적으로 달라요. 그러니까 펑션 센스로 봤을 때. 그러니까 커브들의 값을 얼마 주냐 딱 그것만 잰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센스를 봤을 때 두 펑션은 하나는 인피멈이 0이고 하나는 인피멈이 0이 아니기 때문에 다르고 근데 하나가 다른 걸 근사를 할 수는 있겠죠. 약간 타이크맨 스페이스 포인트로 이런 매저 포지션을 근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크맨 스페이스의 바운더리가 사실 매저 포지션이 되는 거고 펑션 입장에서 봤을 때 다음 시간에 이 펑션에 사실 넣는 인베딩 시킨다는 공간은 그 펑션 공간에 넣는다는 거고요. 토폴로지는 컴팩트 토폴 토폴로지 줄 거고 다음 시간에 그거 사용하려고 합니다. 네, 그럼 다른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없으시면 제가 레코드는 정리하겠습니다. 네.